기술이 발전하고 주거시설 또한 같이 발전하였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을 점점 파괴시켰고 개발을 할 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도시하면 높은 아파트와 빌딩이 질비해 있는 곳을 떠올리곤 합니다. 약 10년 전 재개발이 된 은평 뉴타운은 강남과 파주의 가운데에 있는 위치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연과 가까이 산다는 것,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평 뉴타운이 살면서 서울에 있는 기타 지역과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첫째, 북한산 조망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옛 선조들을 보면 자연과 어울려서 살고 싶은데 그때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8폭짜리 병풍에다가 자연을 담아가지고 집에다 두고 살았는데 여기는 북한산의 병풍으로 치고 사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의 정책상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북한산 조망권이 확보되었다는 점, 그게 은평 뉴타운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색다릅니다. 쓰레기를 밖에다 갖다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하는 그 매립지라고 할까요?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 지하 레일을 통해서 쓰레기가 가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악취나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사실은 제일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골에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도심에 살면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모두 느끼는 가장 큰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건 자연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불안정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노력이 되려 자연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겨울에 멧돼지들이 내려왔어요. 겨울에. 근데 지금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멧돼지를 겨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 계속 더 개발이 돼서 주위에 뭐 지축, 원흥, 삼성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멧돼지가 어디인가 깊은 곳을 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고 봐요. 위험하긴 하지만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 본 지가 꽤 됐어요. 예. 실제로 등산객들이 도토리를 주워가서 다람쥐의 먹이가 없어져 주민들에게 당부를 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호수를 개발하면서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고 원래 있던 생물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자연습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입맛에 맞게 보기 좋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습지가 인공습지로 바뀌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 뭐 잡초 정도나 이렇게 조금만 개발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아주 공원화시켜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만 왔다 갔다 하죠. 눈에 보기는 그럴싸하지만 그런 인공습지는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도 더 투입이 돼야 되지만 자연습지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하는 거, 그게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능력?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이 아닐까. 그런 게 안타깝죠.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산에 살던 동물들이 북한산과 이말산을 자유롭게 넘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한 후 그 길이 포장도로로 바뀌어 더 이상 산을 넘나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대책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다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전보단 길이 좁아졌으며 그 길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고요. 단 이제 그 부분들이 한쪽이 너무 치우치는 것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개발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정 부분의 변화 부분이 또 있어야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단 이제 아까도 전제로 깔았던 거는 자연에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다치지 않게끔 보존하는 형태를 가주면서 많이 연구되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자연적인 거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시각적인 것 같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개발하는 거. 멀쩡하고 괜찮은데 뭐하러 개발하냐는 말들이 많았어요.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과 개발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다. 이게 처음에 은평뉴턴에 이사 왔을 때 하고 많이 느껴지는 게 이쪽 경관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은평뉴턴에 저층 아파트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확대되다 보니까 북한산 전망을 하나 둘씩 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노을이 질 때 멀리서 바라보던 그 북한산의 아주 유려하고 멋있던 실루엣을 지금은 많이 가리고 있어서 그게 가장 안타깝죠, 여기 살면서. 사람들은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훼손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에 이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을 함과 동시에 자연을 보존하는 것.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자연을 보존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 격차를 좁히는 일은 아마 인간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